네, 안녕하세요. 중용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용을 봤어요. 중용 경 1장, 공자의 말이었죠. 그 경 1장을 풀어 쓴 장이 바로 2장에서 11장. 누가 풀었을까요? 자사. 공자의 손자였던 할아버지의 말을 자사가 썼어요. 자사. 그럼 공자의 아들 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썼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 없어요. 다만 리는 공자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범하진 않았지만 자사는 달랐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중용이라는 책은 기원전 400년 전 자사가 쓴 글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자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담이지만 맹자에는 상우라는 말이 나와요. 상우. 옛 사람과 책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담론함으로써 그 옛사람의 지혜, 해안을 얻는 것을 상우라고 해요. 자, 여하튼 우리는 이제 2장부터 11장을 오늘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2장입니다. 2장 그리고 여기까지가 11장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리. 중리는 누구죠? 공자예요. 공자 이름이 뭐였죠? 공구였죠. 공자가 말해요. 뭐라고? 군자는 중용이래요. 군자가 중용.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실 여기서는 행할 행자가 빠진 거예요. 운전은 중용을 행해요. 행할 행자가 생략됐다고 기억하시면서 운전은 중용을 행해요. 소인들은 반중용을 행하는 거겠죠. 반중용이 뭐예요? 중용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인은 뭘까요? 소인은 대학에서는 제가 백성이라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소인은 군자와 상반되는 개념어인 소인배예요. 우리가 논어에서 가면은 군자가 어떤 사람이고 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군자와 반대되는 소인이 바로 이 소인배예요. 자, 군자는 중용을 행하지만 소인은 뭐한다? 중용에 도리어 어긋나는 삶을 살아간다. 자, 군자의 중용이라는 것은 군자이면서 또는 군자다우면서 답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군자다우면서 시중, 항상 중에 맞는다. 여기서 우리가 때때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항상. 논어에 가면 하기, 시, 습지, 불력, 열호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시는 때때로지만 여기서는 항상이에요. 항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항상 중용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소인의 중용이라는 것은 관용격 조사. 소인의 중용이라는 것은 소인이면서 또는 소인다우면서 무기탄하라. 기탄, 꺼릴기, 꺼리탄. 꺼리는 바가 없대요. 우리 대학에서 먹었어요. 대학에서는 소인한 거라고 하면서 뭐 무소부지 기억날 거예요. 소인은 뭐 편안하게 또 혼자 홀로 거하면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꺼리지 않는 바가 없다. 대학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소인은 중용적 삶을 살지도 못하고 게다가 꺼리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해요.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공자가 말해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멋멀 것이다. 아마도 멋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정말 지극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 중용 정말 지극히 대단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백성 중 드물어. 이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깨끗하다, 맑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드물다, 적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드물어. 능히 오래 그 중용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공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 중용 정말 중요하고 지극한 건데 백성 중에 그 중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구나라면서 한식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자왈. 공자가 또 말해요. 도지불행냐. 도라는 건 뭐였어요? 솔성이었잖아요. 솔성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성, 내 안에 있는 성, 천리, 천성, 명덕을 따라가는 게 솔성이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도리, 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도를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데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그 행하지 않는 이유를, 공자가 봤을 땐 이유를 알아요.
지자. 지자는 뭘까요? 알다란 뜻일까요? 아니죠. 여기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더 의역하면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좀 똑똑한 사람들 어때요? 그 도를, 그 중용을 우습게 여기고 지나쳐요. 사실 돈은 뭐예요? 일상적인 거. 우리 몸에 붙어 있고 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도잖아요. 그죠? 내가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성대로 따라가고 사는 거. 그게 도예요. 그런데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뭐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일상적인 것들은 그게 무슨 도야? 도는 말이야. 좀 더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인 게 도야라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자는 뭐죠? 우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도를 알지도 못해요. 미치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 경우나 그 도를, 중용의 도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행하지 않는 걸 봤어요. 뒤에서는 아는 거. 암. 앞에서는 실천을 밟고 뒤에서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도를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알아요. 동일하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충분히 알고 있으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조자는 뭐예요? 우자랑 같은 개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급, 미치지 못한대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인막불능식 선능침이라. 막불, 이중부정이에요. 뭐뭐하지 않음이 없다. 그렇죠? 뭐뭐하지 않음이 없다. 사람 중 음식을 먹지, 이 동사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드물어요. 능히 아는 거, 그 먹는 음식의 참맛을 아는 거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위에서 분명히 중용 1장에서 도불가리를 봤어요. 도는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잠시라도 분리될 수 없는 게 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밥을 먹어요. 그렇죠? 늘 먹어요. 그렇게. 뭐가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게 뭔데? 음식은 어때요? 음식도 우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없건만은 능히 그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이 드문 것처럼 그를 인식하고 솔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나 이미 안다고. 나 이미 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도냐고. 도를 또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지만 참맛을 모르고 도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 참다운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공자가 또 말해요. 도는 행해지지 않을진저 의부는 감탄이에요. 감탄 단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저, 도가 행해지지 않을 진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도가 실천되지 않는구나 라면서 한숨,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계속 뭐 봤어요? 운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반중용을 한다. 운자는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고 소인은 도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서 지나쳐 버린다. 그래서 도가 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봤어요. 자, 다음 문장을 볼 거예요. 기대지하여, 순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요순, 우탕, 당을 받고, 그 다음 주나라의 문왕, 무왕, 성왕. 성왕이 어렸으니 사이드 누구였다고요? 섭정했던 주공. 제가 하는 중국의 역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우왕은 하나라를 건설했어요. 성왕은요? 상나라. 상나라가 나라 중에 이름을 바꿔요. 뭔 나라로? 은나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볼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순이라는 사람이야, 순. 순은 아마 지극히 지혜로웠을 거야. 이 여자가 하품여자, 이 하품여자, 하품문자가 붙어갖고 느낌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하고 의미 같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통용하겠죠.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냥 해석을 멋먹이신가, 순은 정말 지극히 지혜로우신가, 이렇게 감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순은 평민이었어요. 요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장인이었겠죠. 요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요의 딸과 결혼한 순. 근데 평민이었는데 어떻게
천자가 되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맹자의 책을 보면은 순의 가족 관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순의 아버지가, 쓸게요. 순의 아버지는 고수였어요. 또 순의 동생이 있어요. 이복 동생. 상이었어요. 아버지 고수는, 아버지 고수는 순을 죽이려고 해요. 그 이복 동생 상은 그 순의 형수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막장급 드라마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동생이 동생답지 않은 그런 가족 관계. 그 상황에서 순이 했던 행동이 뭐냐? 바로 표였어요. 아버지답지 않은 아버지에게 표를 다했어요. 그래서 순이 표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기도 해요. 그 효라는 덕 때문에 밭을 갈던 그 농민이었던 순이 평판, 소문이 요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임금이 딸을 줘서 순이 천자가 된 거예요. 그럼 순은 뭐 때문에 천자가 됐어요? 효라는 덕 때문에. 순이 왜 돼지? 그 효하고 돼지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아무튼 맹자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서 또 중용에 순이 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시 볼 거지만 여기서는 돼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 돼지는 뭐냐? 이 문장의 요점은 자 일단 지우고요. 이 문장의 요점은요. 순이 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위에 사람들 알다고 착각하고 알고 있다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는 알면서 그치지 않았어요. 행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떻게 행했냐? 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똑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기를 좋아했대요. 뭘? 묻기를 좋아함으로써, 이게 뭐 임목으로서라고 해석돼요. 묻기를 함으로써 좋아했어요. 살피기를 뭘? 가까운 말. 가까운 말이 뭐예요? 가까운 말. 이게 천가란 말, 가까운 말. 이 가까운 말이 일상적인 말이에요. 제가 말했죠. 일상적인 거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럼 중용 못해요. 근데 얘는 어땠어요? 왜 지혜로웠을까요? 얘는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기를 좋아함으로써 그 가깝고 일상적인 말을 살폈다는 거예요. 유심히 살피고 그 일상적인 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는, 중용이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상이에요.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고. 중용 맞잖아요. 중용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현재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때에 맞게끔 이게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감정. 일상에서 부딪히는 만나는 사람들의 감정. 이게 다 일상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어디 멀리 있나요? 보이는 데 있나요? 다 일상이에요. 상황, 적절한 답. 전부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알을 그치지 않고 더 알므로써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은하계 양선. 악을 숨기고 그럼으로써 선을 드날렸대요. 그리고 집기 양단. 그 양단을 잡았대. 양단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양단이 아니라 좋은 것 둘 다를 잡았다는 거예요. 좋은 거 A가 있고 좋은 거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좋은 거 B. 두 개를 잡아서 그 두 개 중에서 중, 상황에 맞는 적절한 좋은 것을 백성에게 썼대요. 백성에게. 여기서는 에게겠죠. 천자였으니까, 왕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건 디스란 뜻이에요. 디스. 이거 뒤에 있는 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한 행태 때문에. 순이 이러한 이유, 이런 행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겼다. 순이라고. 다시 말하면, 순이 순답게 행동했다. 개가 개다웠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 그래서, 개가 그래서 순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7장, 8장, 9장이에요. 사실 7, 8, 9는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논리가 맞아요. 자, 볼게요. 공자가 또 이르기를 인계왈여지. 사람들이 다 말해요. 자기가 안다고. 그런데 그 안다는 사람들의 행태는 봐봐요. 잘 보세요. 중용. 안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몰아요. 어디로? 들일 납자잖아요. 자기를 몰아서 어디다가 들여. 어디다가?
이게 사실 제가 안 바꿨지만 제자로 바꿀게요. 자, 구이, 납조, 고학, 함정지 중에요. 납, 지어. 이거 지어로 바꿔볼게요. 지어. 저니까. 그래서 자기를 몰아서 자기를, 여기는 자기겠죠. 자기가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몰아서 어디다가 고는 그물이잖아요. 그물과 확, 덫이에요. 함정은 함정이겠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 실상을 보니 자기를 몰아 얻다가 그물, 덫, 함정에 몰아서 자기를 빠뜨려요. 그리고서는 뭐가 빠졌네요. 막지지 피하. 그리고선 몰라요. 피할 줄. 이 막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도치가 됐어요. 이게 여기 와야겠죠. 몰라요. 피할 줄. 뭘? 이 지를. 지는 뭘 의미하여? 그물, 법, 함정을 몰라요. 피할 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또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돼요. 그러나 택고 중용. 중용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중용을 기월, 한 달도, 한 달도 못 지키죠. 역접이겠죠? 한 달도 못 지킨대요. 중용을 할 줄도 모르고, 중용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하루, 한 시간, 일일, 그거밖에 중용을 지속하지 못한대요. 중용이 뭐였어요? 불편불이 무가불급. 용 뭐였어요? 항상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7장이었죠? 그럼 8장 볼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랬는데 8장은 누구였을까요? 안회. 아내가 누구죠? 공자의 제자예요. 아내라는 공자의 제자는 공자가 사랑했던, 오죽했으면 아내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했던 그 제자예요. 그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아내의 관용격 주사요. 사람 되며. 아내의 사람 됨됨이는 택고 중용을 택했어요. 중용을 택했더니 좋은 걸 딱 하나 얻었으면 조건절이죠. 아내의 사람 되면 중용을 택해서 좋은 걸 딱 하나 얻었어. 그러면 너무 좋아서 주먹권자지만 겹쳐서서 절실하게, 정성스럽게 복은 여기선 붙일 저예요. 저를 어떻게 쓰나요? 바꿔줄게요. 저는 이거. 드러낼 저자, 우리 저작권 할 때 저자지만 이거는 주자가 붙일 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에다가 붙여요. 다른 사람은 한 달도 못 지키는데 자기는 중용을 딱 했어. 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절실하게 자기 가슴에 붙이고 잃어버리잖아요. 한 달이 아니라 1년, 10년 늘 그렇게 중용적 삶을 살아갔더라. 자, 철저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9장 볼게요. 공자가 이르기를 천하국가는 가균야라. 원래는 가이에요. 근데 왜 이가 빠졌을까요? 이거는 도치 때문에 그래요. 도치 되면 이가 빠지고 원래 이 문장이 가이 균야예요. 그래서 앞으로 빠져서 도치가 된 거예요. 도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써이자가 빠지면서. 균이라는 건 뭐예요? 균이라는 거는 대학에서 봤던 평천하예요. 평천하. 평천한데 평할 평자.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죠. 고르게. 천하국가를 고르게 평정하고 다스리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가능하대요. 자, 또 장록, 벼슬과 녹봉. 이 벼슬을 무도한 시대라면 벼슬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벼슬을 거부하고 녹을 거부하는 쉽게 말하면 고위직 공무원을 거부하고 그냥 세상에 등지면서 살아가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가능하대요. 사양할 가능하대요. 자, 또 백도. 아주 시퍼런 칼날이 너무 시퍼래서 흰빛이 도는 칼날. 그냥 바짝 날이 서 있는 그런 칼 위에 쓰는 거, 발벌도자잖아요. 그 위에도 우리가 설 수 있대요. 그런데 중용은 불가능하대요. 중용이 이런 어려운 일에 비하면 더 어려워서 이건 가능한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중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왜? 내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일상에서 가야 할 길이니까. 그러나 정작 내가 매 순간 실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용을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성인만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성인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요? 난 범인인데?
맞아요. 저도 범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처음에. 첫 시간에 어떻게 한다? 기차치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부여잡고 부단히 성실하게 산다면 그러면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안에는 이미 천명, 천리, 천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늘답게 그냥 선하게 사는 게 천상 천성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산다고요? 기질, 인욕 때문에, 나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솔성, 내가 가야 할 길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부여잡고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성실하게 대학에서 봤던 명명덕 수신을 솔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자, 이제 여기 할게요. 구장. 구장은 자로가 강인함을 물어요. 강인함. 자로는 누구였죠? 대자 중에 용맹함을 대표하는 자로. 이름은 또 계로라고도 해요. 무인 출신이었나 봐요. 쉽게 말하면 깡패 출신이었어요. 그 자로는 강인함에 대해서 공자님에게 물어봐요. 공자님, 혹시 그 강인함이 어떤 건가요? 라고 하자 공자가 말해요. 자로야, 남방 사람의 강인함이냐? 여자는 물음표예요. 여기서는 물음표, 느낌표도 있지만 아니면 북방 사람들이 강인함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북방 사람들의 강인함을 너가 묻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안일 업자예요. 이게 물을 업자예요. 그래서 날 억압하지 말 그렇게 또 쓰지만 억압 이렇게 쓰죠. 그런데 되게 또는 아니면 이라는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아니면 써있자 보이죠. 너의 강함이냐? 너가 추구하는 혈기왕성한 무사적인 용이냐? 이렇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자가 다시 말을 이어요. 관유이겨 불법문어 관대함과 부드러운 온유함으로써 뭐뭐로써 가르쳐줘. 그게 나한테 무도가 뭐예요? 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 나한테 욕하고 나를 때리고 그렇게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고 관대함과 온유함으로써 가르쳐줘. 이거는 온화한 남방 사람들의 강인함은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군자들, 보통 군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요. 거기에 거해요. 그렇죠? 남방 사람의 강함은 이런데요. 그럼 북방 사람은요? 요는 이게 담요요예요. 근데 동사로 쓰이면은 덮다죠. 덮다. 뭘 덮어요? 금협. 무기와 가죽이 뭐예요? 갑옷. 갑옷을 덮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 전쟁 중에서 사이불령, 싫어할 영이에요.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사무라이 어때요? 북방 그 화북 지역에 있는 만주족들 어때요? 죽어도 죽음을 위해 죽겠습니다. 할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지금 이슬람 무장단체들 봐봐요.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그 거친 북방 민족들은 그렇게 해. 북방 민족의 강함이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그래서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너, 자로 너 이거로 볼 수 있어요. 좀 더 와닿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너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다 된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강자들, 강자들 우리가 그 용, 용이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거기에 거하고 그렇게 행동해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공자가 말하는 강인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공자가 말하는 강인함. 한번 볼게요. 공자는 화입을 위한 화, 진심으로 잘 어울려요. 동화돼요. 조화롭게.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서 불유, 그 사람들의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거. 내가 어떤 무리에 화하지만 조화롭게 잘 어울리지만 그 사람들의 무리, 시류, 유행에 휩쓸리지 않아요. 반드시 따져보고 주대 없이 남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 생각해봐요. 공부도 잘하면서 의, 의기심도 갖고 공의로움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일진이든 또는 약한 친구들하고도. 그러나 일진이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게 바로 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한 모습이로다. 어조사 강한 모습이요. 이 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정하다, 수정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강모. 강모가 뭐예요? 강한 모습이에요. 왜 강모로 봅니까? 주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모.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강모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강하도다 강한 모습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가? 화이불변 삶. 됐죠? 자, 중립이 불이 볼게요. 중립이 불이 볼게요. 중립이 불이 강제교라. 중립. 중용의 도에 딱 서서 치우치지 않아요. 그게 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이불류, 중립이 불이는 분자가 일상에서 수신하고 수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상황에 따른 처신이에요. 상황이 어떤 상황에?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나라에 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나라에 도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군주가 군주다운 거예요. 하극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불변색언, 불변색언. 자, 해석 전에 제가 먼저 이거 해석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대학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수기한 다음에 뭐예요? 남을 다스려요. 남을 다스린다는 건 정치였죠. 그렇죠? 명명당한 다음에 뭐예요? 남을 그렇게 일깨워줘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삶으로써, 내가 효제자 함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선한 마음, 명덕을 발현해서 백성도 스스로 효제자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해서 제가 지구 평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 유교는 기본적으로 나를 닦음으로써 남한테 미쳐야 돼요. 나를 닦고 나서 남한테 미치는 게 뭐였죠? 정치였단 말이에요. 정치. 자, 수기한 다음에 100%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벼슬을 해야 하는 게 유교의 이치예요. 근데 치인을 못한다. 그거는 수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무능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다만 치인은 언제 한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군주가 군주다울 때.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 때. 그때는 벼슬을 해야 돼요. 벼슬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벼슬을 할 때 뭐 해야 한다? 불변색언 해야 한대요. 불변색언 한번 볼게요. 이 색 변하지 않는데요. 색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색은 막힐색을 우리 뇌경색 할 때 이 색을 이렇게 뇌경색 써요. 또 요색, 자 막힐색, 병색 할 때 이렇게 쓰고요. 뇌경색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 천의 요새, 변방의 요새라고 하잖아요. 변방세, 요새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적의 요새를 포기하다. 그냥 다 색과 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건가요? 이 뜻이 이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벼슬 하기 전에 그 궁핍했던 벼슬 하기 전에 어때요? 궁핍하죠. 어렵죠. 그 어려웠던 마음. 벼슬할 때 벼슬하지 못해서 돈도 없고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을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 그 시절에 내가 가졌던 초심, 그 초심을 변하지 않고 늘 유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여기서는 사실 그 벼슬을 하더라도 그 어려웠던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벼슬을 하더라도라는 문장이 좀 생략되어 있겠죠. 자, 근데 왜 이 말을 했겠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출세하거나 뭐 취직하거나 또는 국가고시 또는 공무원이 됐을 때 뭐예요? 잘 벌게 됐을 때 다 뭐 BMW 사고 스포츠카 사고 뚜껑 열고 자기를 보여주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죠. 그죠? 저도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또는 뭐 친구들 불러 모아다가 아 나 취직했어 나 뭐 했어 하면서 나를 의스대면서 돈을 막 뿌리죠. 그런데 천박하다는 거예요. 저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벼슬하기 영달하기 그 이전에 초심을 잃지 마라. 그 어려움을 잃지 말고 변하지 마라. 이게 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라에 도가 없어요. 나라에 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무도한 시대인 거예요. 무도가 뭐라고요? 위에서 봤던 무도하게 누가 나한테 대하더라도 보복하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라에 치국에 도가 없다는 거예요. 군주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벼슬 하면 위험한 거예요. 개죽음 당해요. 근데 벼슬 안 하면 어때요, 우리? 빈곤하죠. 공공해지죠. 그죠? 벼슬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등지는 일이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더라도 죽더라도 벼슬 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거. 나 홀로 독야청청 혼자 삶을 즐기는 거.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화이불류 중립이 불이라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고 도가 없을 때는 이렇게 살을 수 있는 거예요. 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치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대학의 가르침이 중용에서도 역시 드러나요. 대학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대학과 중용에서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상 많이 못하지만 자,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벼슬을 했을 때 그 어려웠던 벼슬하기 전 영달하기 전 그 어려웠던 초심을 잃지 마라. 근데 맹자도 이 말을 해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여민나가래요. 여민나기 뭐예요? 백성과 함께 함께 여요. 백성과 함께 즐겨라. 자, 지식인은 수기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치인해야 돼요. 근데 치인할 때 뭐 해야 한다? 백성과 함께 그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여민락.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와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나라에 도가 없어요.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뭐라고요? 죽더라도 벼슬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네? 그럼 뭐예요? 혼자 세상을 등지고 제야에서 자기의 뜻대로 그냥 수신, 솔성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락이고 지사불변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맹자에 보면은 왕척이 직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펴겠다. 이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한 자를 굽힌다는 것은 내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약간의 편법, 내가 한 번 양보할게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을 양보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능력을 펼쳐서 그 부조리함을 싹 바꿀 거야. 직심, 그게 직심인 거예요. 그러나 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굽히고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라에 돈 없어? 굽히지 말고 지사불변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자도 중요한 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지사불변, 국무도할 때 지사불변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바로 세계이왕. 세계이왕 어땠어요? 조선 어때? 조선 선조 임진왜란 때죠. 세계이왕이 봤을 때는 지금은 나라에 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군주가 군주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벼슬을 뿌리치고 안동으로 내려가죠. 안동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등지고 뭐 하고 살아가요? 수학들을 양성해요. 세계이왕이 봤을 때는 지금은 나라에 도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사불변한 거예요.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로가 강인함을 물었을 때 공자는 네 가지 화이불류, 중리요리, 불변세권, 지사불변으로 이렇게 살라고 권유하는 거죠. 이게 군자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자, 이제 힘내봅시다. 자활, 색은 행괴. 이 소는 본디서라고 읽으면 안 돼요. 주자는 이걸 색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봤어요. 먼저 읽어볼게요. 색은 행괴 후세 유술언. 옵을 위지으라. 숨어있는 것들을 찾고 기괴한 짓을 행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후대 사람들한테 술은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남김을 받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의 기록되는 거. 역사 하는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고 명성이 자자한 거. 나 그렇게 안 할래.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이 세근한 게 뭐예요? 기괴한 것을 찾는 거예요. 찾기 힘든 그 이상한 이치를 막 들쑤시면서 괴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거, 상식적인 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뭐예요? 아까 봤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이고
보상하고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지자 뭐였어요? 어? 다 이미 다 안다고. 그게 무슨 도야? 그게 무슨 중용이야? 더 다른 게 있어. 무슨 비법 마냥, 공중부양 비법 마냥 다른 걸 찾고 있는 거. 당시에는 도가, 목가, 육, 불교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걸 찾지 마라.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후대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공자가 봤을 때는 이런 짓을 행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이목을 끌어서 사기를 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평범하게 중형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이름을, 자기 명성을 드세우고 싶었던 거죠. 마치 위에서 봤던 지자, 현자처럼 우습게 여기면서. 이런 세근행기 후세유주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중용적 삶은 솔성이라는 것은, 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문자는 보를 따를 준이야. 우리가 준법 정신, 법을 따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도를 따른대요. 도가 뭐였어요? 내 안에 있는 성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도입해. 도를 따르고 도를 행하고 반도. 중간 길에서, 길도자예요. 중간 길에서 그만두는 거. 나 그렇게 안 할래. 어렵지. 남이 알아주지 않지. 세근행기해야 남이 알아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갈래. 중용적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도 받잖아요. 남이 나를 봐주고 남이 나의 이목을 봐주지 않더라도 나와의 약속, 하늘이 준 나의 그 성을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름을 알려지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게 신독의 중용이에요. 그게 중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뭐예요? 의지예요. 중용만. 이 의지하다인데 이 딸을 준자라고 같이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중용을 따라요.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걸 중용을 행하다 보면 둔세, 세상을 등지고 불견지, 이 견이랑은 피동해요. 알려지지 않더라도 but 후회하지 않아요. 오직 성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나 성인이 자 세근한 게 안 하고 그죠? 그죠? 준도, 술성, 중용적 삶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이것만 해요. 성인만 가능하대요. 그러면 성인만 가능하면 저는요. 범인인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도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차치고예요. 기차치고. 저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대학과 중용을 배우고 있고요. 처음부터 그걸 편안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배워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다? 부분.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부여잡는 거예요. 선이 뭔지 먼저 알아봐서 그 안 되는 부분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여잡고 성실하게 성 받잖아요. 부단히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노력해요. 그러면 그 성실한 게 난다니까요. 그러나서 나도 성인처럼 솔성, 중형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인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도 성인이 될 수 있고 나도 굳이 세근한 게 아니도 그 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신덕의 중용을 행할 수 있다니까. 자, 우리는 여기까지 11장을 봤어요. 2장에서 11장은 공자의 말 1장을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가 풀어쓴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반도입해. 분자는 도를 따르고 행하는데 반도. 제 길도자라고 했잖아요. 길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거, 그만두는 거, 나 그거 안 할래.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볼게요. 만도, 길도자였어요. 다음 가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가는 이거였죠? 아, 이건 길도자였단 말이야. 길도. 그러면 길도와 관련된 보기를 찾아야겠네. 본질을 호도하다. 중도에 그만두다. 도탄에 빠지다. 차 도장이 벗겨지다. 이건 뭐겠어요? 이건 칠할도 됐죠? 칠할도.
칠하다, 도. 이건 뭐예요? 진흙 보겠죠? 그죠? 칠하다, 도. 이건 뭐예요? 이게 길겠죠. 중간에 그만두다.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지럽히다, 더럽히다. 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 문제를 봤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